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 오늘은 또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4th of July, the 4th. 예. 여러분들 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또 굉장히 즐거운 공휴일이기 때문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해변가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실 텐데 즐겁게 오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뉴스 이렇게 딱 봐가지고 또 오늘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보자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망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발생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발생 1일 감염자 수 굉장히 적었습니다. 주말 거기에다가 지금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4th of July 공휴일이기 때문에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단 10,0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단 12명밖에 나오지 않는 등 굉장히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항상 이제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는 주말 그리고 이렇게 공휴일을 낀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좀 적게 집계가 되거든요.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이 4th of July가 지난 뒤에야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95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04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새로운 하위 변이인 BA4 그리고 BA5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 이 공휴일을 맞이를 해가지고 이 4th of July를 맞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지금 BA4 그리고 이 BA5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가지고 미 보건 당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사들한테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를 막기 위한 BA4, BA5를 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빨리 좀 이제 공급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 된 것은 올 가을쯤에 대규모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네요. 아마도 올 겨울에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하이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빵 찍고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겨울에 어마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것 같으니까 특히 이 겨울에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망자들 수도 그때 이렇게 오르면은 이 감염자들 수가 오르면은 사망자들 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망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율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하면은 사망자들 숫자가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올 겨울까지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이 실내 안에서나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이제 조만간 가을에 또 대규모로 접종을 한다고 하거든요. 올 가을에도 접종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고요.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조심하면은 따봉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요 몽키팍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조금씩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이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몽키팍스를 대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늦다. 이대로 가다 보면은 어쩌면은 이 몽키팍스도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급속도로 퍼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몽키팍스 이 원숭이 두창도 대응을 좀 잘해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힘든데 몽키팍스까지 많이 퍼진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몽키팍스 제발 좀 대규모로 안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31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전쟁이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루안스크를 이 러시아에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 돈바스 지역 거의 대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먹었거든요. 네, 러시아가 한 돈바스 지역 75% 정도를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루안스크를 함락을 시키면서 어제 또 푸틴이 나와가지고 또 자화자찬을 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드디어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이 루안스크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이 군사 작전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이 돈바스 지역, 이 동쪽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한 뒤로 남쪽하고 서쪽으로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유크레인군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크레인군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스톡파일, 그러니까 이런 뭐 탄약 같은 거, 뭐 포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지금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들이 지금 모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전쟁은 물량 싸움이거든요. 물량이 많은 쪽이 항상 좀 유리하기 나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또 큰 나라에다가 뭐 천연 자원도 많고, 그리고 뭐 원유 같은 것들도 계속해가지고 인도하고 중국에서 사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쟁 물자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는 포격,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에 반해가지고 유크레인에서는 뭐 서방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무기를 지원은 해주고는 있지만 뭐 탄환 같은 거, 포탄 같은 것들이 지금은 조금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돈바스 지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쟁 물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서방 세계에서 계속해가지고 밀어주고는 있지만 이게 또 남의 나라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이다 보니까 목숨을 다해서까지는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도와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미국 이 전쟁 상황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겹겹이 힘들어지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내 코가 석자다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인기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미국도 지금 내 코가 석자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유크레인 이 전쟁 좀 잘 좀 치러가지고 유크레인에 이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유크레인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이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푸틴이 또라이 새끼가 지금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은 이 전쟁, 이 유크레인 전쟁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이 전쟁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유크레인을 점령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벼러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최소 1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물자 같은 것들도 많이 모아놓고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푸틴이 있는 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앞으로도 좀 더 계속 길게 이어질 것 같고요. 푸틴이 어저께 말한 말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군사작전, 전쟁인데 군사작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전쟁은 조만간 끝나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유크레인이 엄청나게 포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엄청나게 당하다 보니까 이 도시들이 뭐 거의 다 제 기능을 마비를 한 상태거든요. 이 유크레인을 재건을 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오가는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한 뒤로 러시아로부터 압수한 그런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산들을 유크레인을 재건을 하는데 위해 가지고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압수를 한 수많은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산들은 유크레인을 재건을 하는데 쓰일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 살짝 재미난 뉴스인데, 이렇게 지금 전쟁을 계속 진행을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나라가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호주라고 합니다. 호주. 이렇게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재를 받다 보니까 호주로부터 어마무시한 에너지, 광물, 이런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호주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에서는 이 전쟁 특수로 하니까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 전쟁 특수로 인해 가지고 호주는 기록적인 이 에너지 그리고 이 광물 수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는 좀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러시아도 경제가 계속 축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고 있고 아무리 무슨 자원을 판매를 하고 뭐 에너지를 판매를 하고 뭐 천연가스를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는 10% 정도 올해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러시아 경제가 훨씬 더 많이 쪼그라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제발 좀 이 전쟁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러시아를 좀 잘 압박을 해가지고 러시아 예전 그 소련 있지 않습니까? 예전 소련 시대처럼 좀 경제가 완전히 좀 쪼그랑망탱이 돼가지고 그냥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전쟁은 지금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재건에 대한 이 유크레인의 재건에 대한 얘기도 지금 오가고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 전쟁 소식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보자고요. 미국 뉴스인데 또 이 미국은 총격 사건, 또 총격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이 총격에 관련된 이런 사건 사고 매일같이 나오는데 정말 좀 지겹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또 이런 총격 사건 사고가 가장 이슈가 되죠.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그러니까 어제 가장 많이 올라왔던 뉴스는 바로 오하이오에서 있었던 경찰 과잉 진압 뉴스입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어느 한 흑인 남성이 차를 타고 가다가 트래픽 스탑을 당했다고 합니다. 트래픽 스탑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차를 타고 그냥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섰다가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 경찰이 지원을 불렀다고 해요. 지원을 불러가지고 경찰 8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남성의 차를 세웠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마구 도망갔다고 합니다. 20대로 굉장히 젊은 한 25살 흑인 남성이라고 하는데 이 남성은 차를 세웠다가 차문을 열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그 뒤로 경찰관 8명이 백인이 7명이었다고 하고요. 한 명이 흑인 경찰이었다고 하는데 이 경찰 8명이 이 한 남성을 계속 쫓아가다가 갑자기 이 흑인 남성을 향해 가지고 총성이 울리는데 그 뒤로부터 이 8명의 경찰이 다 총을 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남성은 총을 엄청나게 맞은 뒤로 바로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 갔는데 당연히 사망을 했죠. 8명이 그렇게 벌집을 쏘듯이 엄청나게 총을 쏴댔으니까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병원에 실려 갈 때도 총알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 남성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 남성은 총알을 60발이나 맞았다고 해요. 60발. 엄청나게 이 경찰이 총알을 쏴댄 거죠. 그리고 이 남성은 비무장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 사건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도시에서는 이 오하이오에 있는 이 도시에서는 블랙 라이브 매터 요 또 행진 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스티스를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비무장한 흑인을 또 이렇게 총을 엄청나게 쏴대면서 사살했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과잉 진압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 8명 모두 다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 총을 쏜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발 한 발 모두 다 왜 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블랙 라이브 매터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될까봐 이렇게 좀 경찰서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경찰관들한테 아무런 처지는 아직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 8명 그리고 총기 소지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 경찰관 8명이 무슨 벌집 쏘듯이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총을 쏴대 가지고 60발이나 총을 맞아 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 좀 끔찍하네요. 좀 끔찍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경찰을 또 이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켄터키에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 영장 발부받은 거, 이 가정폭력건에 대해가지고 켄터키에서 이 가정폭력건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경찰관이 갔다가 안에 있던 사람이 총을 쏘아대는 바람에 경찰관 3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아무나 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 정말 위험한 직업이니까요. 그 누구도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제 자신이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잉 진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금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경찰관도 이해가 되고, 흑인 너무 과잉 진압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나 그 누구도 총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 데서나 미국에서 총을 차고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총기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훨씬 더 제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좀 총기 관련 법규 좀 강하게 더 해가지고 좀 더 세이프한 미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오하이오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하이오주는 이 낙태법에 대해 가지고 이 낙태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된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지가 되면서 최근 들어 가지고 어느 한 10세 소녀, 10살이라고 합니다. 10살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성폭행을 당한 뒤에 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임신, 원치 않는 임신이죠. 10살짜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 소녀를 이제 낙태를 시키려고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병원에 가니까 이 낙태법이 지금 금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낙태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하이오에서. 그래가지고 이 소녀죠. 이 소녀는 와 진짜 10살짜리가 어떻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다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여아가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10살이면 너무 어리잖아요. 말도 안, 제 딸보다 더 어린 나이인데, 어쨌든 간에 이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하이오에서 할 수 없으니까 수백 마일을 차 타고 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차 타고 달려서 인디애나 주로 가서 이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얘기가 또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 낙태권에 대해서 또 찬반론이 엄청나게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여아도 너무나 불쌍하고, 그리고 이 여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가 있었던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찬반론이 굉장히 뜨겁게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미국은 지금 후퇴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 트럼프의 자네들이 계속 이제 미국을 가시밭길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데, 와 미국 지금 후퇴하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하네요. 대법관들 보수파 6명 꽂아두고 이제 진보파 3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지금 미국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총격 사건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범인을 포함을 해가지고 3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범인은 이렇게 총격을 난사를 한 뒤에 자신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총격 사건에 출동을 한 경찰들 관들 중에 3명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총 7명 정도가 이제 사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동기나 왜 이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네,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런 총격 난사 사건, 이런 총격 사건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조금 지겹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런 일, 진짜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인데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 역시 이 뉴스에 대해 가지고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총격 난사 사건, 이런 총격 사건 미국에서는 빨리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만약에 내가 재선을 해가지고, 재선에 성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 상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도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절대 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또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누가 못해요. 어쨌든 트럼프는 이렇게 주둥아리 놀리는 데는 따봉입니다. 세계 1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이렇게 또 주둥아리를 놀리면서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귀에 발릴 말만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 올라오고 있대요. 그러면서 또 LA 주변 소식을 또 본다고 하면은 LA, 사우스 LA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컴튼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 사우스 LA에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이 히스패닉 좀 저소득층, 좀 질 나쁜 히스패닉들, 그리고 흑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우스 LA에서 어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고 하는 것은 스트리트, 그러니까 길거리를 막아두고 거기에서 광란의 뭐 레이스나 뭐 번아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어제 이 사우스 LA 스트리트 테이크오버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번아웃을 하고, 뭐 자동차를 타고 뭐 도넛을 돌고, 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유튜브 찍고 페이스북 찍고 인스타그램 찍고, 뭐 거기서 뭐 난리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느 한 트럭이 오더니 총을 또 쏴가지고 한 명이 총을 맞고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우스 LA에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불법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경찰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사우스 LA 이런 컴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밤이 된다고 하면은 경찰들도 이제 웬만해서는 이 사우스 LA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 사우스 LA에서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앰부시 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경찰한테 총을 쏘는 등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사우스 LA에 경찰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경찰들이 잘 없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우스 LA에서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차를 좋아하시거나 그런데 이런 이제 사우스 LA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어제 한 명이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구경을 하다가 총 맞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LA 또 주변에 있는 또 주루파 밸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주루파 밸리에서
또 불법 레이싱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 레이싱이 있으면서 한 명이 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4th of July이지 않습니까? 이 4th of July를 맞이를 해가지고 휴일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불법 레이스들, 불법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LA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제 LA 위네카라는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와 굉장히 좀 끔찍한 교통사고더라고요. CCTV에 찍힌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떠한 SUV 포드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가다가 어느 한 차량을 받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로컬길이라고 해요. 로컬길 35마일 스피드 리밋이 35마일인 이 로컬길에서 어느 한 포드 익스플로러 깜장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70마일 이상으로 엄청나게 빨리 가다가 차량과 충돌한 뒤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포드 익스플로러에 타고 있었던 아이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20대 정도라고 하는데 20대 3명이라고 하는데 이 3명 모두 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전벨트도 매고 있지 않고 그리고 로컬에서 70마일로 가다가 차 사고가 나고 이게 차가 막 계속 굴렀거든요. 구르다 보니까 이 3명 모두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고 하네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이 3명 모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 사고를 굉장히 크게 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차들까지 2세대 정도 차량 사고를 냈거든요. 굉장히 좀 끔찍하게 났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차량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사망은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이런 레이스 같이 굉장히 미친 듯이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또 크게 나가지고 LA 주변에 이런 큰 교통사고들이 어제 또 많이 일어났네요. 어쨌든 간에 특히 이런 4th of July 이렇게 또 공휴일이 껴 있었을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얼바인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바인에서 어느 한 2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이 20대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20대 남성은 히스패닉 남성인데 이삿짐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CCTV에 찍혀가지고 그거 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느 한 여성이 레깅스, 뭐 미국 사람들 레깅스 잘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레깅스 입고 그리고 브라탑을 입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삿짐 센터 20대짜리 또라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다가 이 여성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여성이 좀 딱 달라붙는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더라고요. 다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몸을 막 만졌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여성이 계속 반항을 했다고 하네요. 반항을 하게 되면서 이 장면이 CCTV에 찍혔더라고요. CCTV에 찍히면서 이 여성은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 남성이 그날 바로 잡히지 않고 다음에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얼바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소식이 아니라 또 데니시 소식인데 또 코펜하겐 있지 않습니까? 코펜하겐에서 어느 한 백화점, 어느 한 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총격 사건은 간간히 일어나는데 뭐 그래도 미국이 탑이죠. 총격 사건은 뭐 어쨌든 간에 이 코펜하겐에 있는 어느 한 백화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범인은 정신 이상자라고 하네요. 이 정신 이상자는 정신이 이제 뭐 분열 상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제 2명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테러 행위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코펜하겐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2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백화점 안에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호주에 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원래 지금이 장마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상기후죠. 지금 최근 들어온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호주가 때일은 이 장마철 때문에 산사태 위험 그리고 홍수도 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재민이 지금 32,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폭우 때문에. 네, 때일은 이 폭우 때문에 호주도 물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4th of July 인디펜던스 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 하지 않고요. 네, 그러면서 요번 주에 주식시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번 주에 미국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고용 보고서, 거기에다가 FOMC 의사록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록이 요번 주 안에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네, 요거가 더불어 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좀 잘 요번 주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상반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 이렇게 어려웠는데 올 하반기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은 40년 만에 더블딥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S&P 500 52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올 상반기에. 그런데 올 하반기에도 이 S&P 500 계속 더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도 20% 정도 더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블룸버그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올해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준비해 두시고 이렇게 계속 좀 줍줍 잘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연도 안에 줍줍을 잘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10년간 굉장히 돈 많이 버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계속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유사들을 압박을 하면서 이 휘발유 가격 좀 빨리 좀 내려라 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제프 베조스는 또 나와가지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네,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른다 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압박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싫어하죠. 부자세 계속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계속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그러면서 요번이 또 휴가철 아닙니까? 이 휴가철, 이 4th of July 휴가철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여행을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항공 대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비행기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요 4th of July를 맞이를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 항공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공 딜레이 그리고 취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화가 나겠네요. 여행 계획 다 짜놨다가 비행기 못 타가지고 모두 다 취소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손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 독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독일에서는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리콜 6만 대 가량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리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분기 때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이 봉쇄를 하는 바람에 테슬라 차량 고객 인도분이 18%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도 이 테슬라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플러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사게 되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번 비트코인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이 비트코인 손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2분기 테슬라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6월 달에만 37%나 빠졌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37% 빠지고 거기에다가 이 비트코인에 이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더리움은 6월 달에만 45%가 빠졌다고 하네요. 올 상반기에 엄청나게 암호화폐 시장 빠졌죠. 이렇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사상 최악을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2분기 때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하나둘씩 지금 도산을 하고 있다, 파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도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버블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키마우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디즈니랜드 좋아하시나요? 저 디즈니랜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키마우스가 이 디즈니랜드의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이 디즈니랜드의 상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 디즈니랜드의 독점 저작권이 95년 만에 이제 곧 종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024년도에 이 독점 저작권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에서 이 미키마우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사라지지는 않겠죠.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 독점 저작권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카피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디즈니랜드에서도 이 미키마우스를 잘 사용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4th of July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